자, 안녕하십니까. 위너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강의는 경기영재고, 경기과학고, 경기과학영재학교 2025년에 치러졌던 2026 영재학교 영재성 검사 해설 강의 1교시 문항입니다. 예, 영상을 이제 1교시하고 2교시하고 나눠서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께 업로드할 강의는 1교시 수학 부분입니다. 경기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공통이나 제가 봤을 때 뭔가 역사적으로 한 3, 4년 동안의 기출문제의 평균치를 보시면은 가장 어려운 학교는 사실상 한국과학영재학교. 여러분 기출문항 해설 강의 보셨을까요? 그 학교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학교는 경기영재고, 제가 봤을 때 모든 8개 영재학교 중에서 한 2위 정도, 오히려 서울이나 다른 공통인 학교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학교, 그리고 특색이 강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교시 수학, 2교시 추론인데, 뭐 1교시에 과학이랑 수학을 따로 보고 2교시에도 추론이라는 건데, 오히려 여기가 더 수학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문해력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학교입니다. 문해력. 말 그대로 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중요한 조건들을 딱딱 캐치해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는 학교가 경기영재학교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이때는 오히려 문해력이 막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문해력을 강조하는 문항이 조금씩은 있어요. 특히 2교시 추론이 옛날에 무슨 내림자리수의 합, 그리고 뭐 튜링 머신, 약간 요상한 예시하고 엄청나게 길게, 그리고 실제로 뭐 오늘 설명드릴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다음 주에 강의가 올라올 텐데, 요 2교시 추론 강의를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 약간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긴 흐름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빈칸을 뚫어놓고 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오고 있냐? 약간 이런 거를 체크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경기영재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제가 조금 과장 섞으면은 뭐 공통 영역이나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런 데들은 기출문제를 안 풀어도 돼요. 뭐 KMO하고 경시하고 아예 똑같거든요, 그냥. 그런데 경기영재학교에는 좀 긴 문항의 문제가 꽤나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되면서, 그리고 AI가 요즘에는 뭐 워낙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 주잖아요. 즉 그러다 보니까 긴 문장을 봤을 때 뭔가 좀 지레짐작 겁먹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멍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이때 같은 경우에 지금 풀이할 내용은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커트라인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 학생들이 물론 뭐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2교시 추론을 거의 한 1, 2, 3번 중에 1번에 한 반타작 정도 풀고 2, 3번은 뭐 조금씩 완전 조금씩 건드리고, 그 다음에 1교시 수학 부분을 어느 정도 전부 다 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교시 다 풀고 2교시에서 좀 많이 못 풀고 실제로 2교시가 어렵습니다. 1교시보다는. 근데 2교시에서 많이 못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이. 그래서 뭐 사실 KM 1차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KM 1차도 100점 기준에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KM 1차 진출, 2차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듯이 약간 경기영재학교도 좀 문제를 다 푸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 본인이 풀 수 있는 거를 확실하게 푸는, 특히 1교시하고 2교시에서 이 1교시 부분, 즉 영재성 검사 1 부분에서 쉬운 문항들은 확실히 맞춰가는 게 조금 중요한 시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추론은 정말 어려워서 2교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재성 검사 2의 1교시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2교시라고 해놨는데 그 영재성 검사 2의 1교시인 추론 영역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내가 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1에 있는 수학 같은 부분은 내가 웬만한 문항은 여기에서 확실히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응시를 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교시 수학 영재성 검사 1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영재성 검사 1은 전 문항을 가급적 확실하게 푸는 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영재성 검사 1 수학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영재성 검사 1은 문항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고 뭔가 문항의 난이도가 높기보다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약간 노가다성 문제도 꽤 많이 넣어놓고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테스트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연수의 제곱에서 1을 뺀 값이 연속한 네 자연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가를 보시면은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1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보면은 제가 한국과학 영재학교 기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재학교 내신의 영재학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문항스러운 문항을 많이 냅니다. 소문항. 이 소문항스럽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끼 문제죠. 새끼 문제. 문항의 난이도가 워낙 높을 수도 있고 높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약간 사고 과정의 흐름? 약간 영재학교 기출들을 보면은 번뜩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요즘에는 사고의 흐름을 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잘 끌고 가냐 약간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도 보시면은 19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시오. 오케이. 여기서 풀지 말고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1을 m으로 시작하는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될 때 자연수 k를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문항을 보시면은 여러분 니은을 풀면은 당연히 기억이 풀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억을 품으로써 니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 니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m으로 시작하는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 자, 그러면은 m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3 얘를 그냥 한번 전개해 보시면은 m과 m 플러스 3을 묶고 m제곱 더하기 3m 곱하기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를 묶어주면 m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m제곱 더하기 3m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m제곱 더하기 3m이 되는데 지금 얘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얘는 결국에 어떤 형태가 돼요? k의 값은 m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1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나왔으니까 음수인 경우는 굳이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k의 값은 m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1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기억을 보시면은 여러분 얘가 19일 때잖아요. 그러면은 m제곱 더하기 3m 빼기 18은 0일 때를 계산을 해 보시면은 m 플러스 6 곱하기 m 마이너스 3은 0일 때니까 m은 3이 되고 얘는 정답이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 원래 이렇게 쉬운 문제를 좀 깊게 설명해야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서술을 하실 때
2번을 먼저 풀고 1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서술을 할 때는 항상 뭔가 나는 니은을 풀 줄 모른다는 식으로 요 기억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얘를 인수분해해서 18 곱하기 20이고 얘는 3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다음 니은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이런 거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비위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자가 채점하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니은을 먼저 쓰고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기억을 하고 감사함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 니은을 쓰면은 아이고 채점자가 뿌듯해하겠죠? 역시 내가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구나. 네, 그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뭐 워낙 간단했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1큐브라고 하고 1큐브를 이용하여 만든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를 n큐브라고 하자. 예를 들어 이 큐브는 8개의 1큐브 막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시면은 시험을 어떤 식으로 출제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결국에 얘기하는 게 지금 뭡니까? 뭔가 길게 지금 지문을 엄청 부풀려 놨지만 실제로는 n큐브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n 곱하기 n의 정사각형 면체. 정사각형 면체는 뭡니까? 정육면체다. 그냥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정육면체에서 우리가 모든 면을 색칠한 다음에 분해했대요. 그러면은 그냥 겉면을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색깔을 저 같은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딱 덮었을 때 누구는 색깔이 하나만 칠해져 있고 누구는 2개가 칠해져 있고 누구는 3개가 칠해져 있고 뭐 누구는 안 칠해져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만일에 한 면만 칠해졌어. 한 면만 칠해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서리를 제외한 겉면에서의 요 바깥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넓이같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길이가 n인 상황에서 여기는 n-2가 되고 여기도 n-2가 됩니다. 즉, 한 면을 칠해주는 경우의 수는 총 6면체에서 n-2의 제곱이니까 6 곱하기 n-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면을 보시면은 어디서 면을 2개를 칠했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끝에 머리를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2면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3면은 어디에 칠해져 있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 총 3개의 면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구합시다. 자, 3면. 2면은 총 몇 개예요, 여러분? 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은 12 곱하기 n-2가 될 거고 3면을 칠해주는 경우는 결국에 꼭지점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꼭지점이 총 몇 개야? 8개. 자, 그러면은 빵면 아무 면도 칠해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n큐브 n3승에서 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요 안에니까
n-2를 둘레로 하는 n-2 큐브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몇 개가 나와? n-2의 3승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1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왜 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때도 2번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기억을 줬는데 싸가지 없이 니은부터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서술을 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착실하게 저는 멍청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5큐브를 딱 그린 다음에 어머나 세상에 5일 때는 제가 여기서 여기를 체크해 보니까 54개가 나오는군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36개가 나오고 8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27개가 나옵니다. 역시 출제자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일반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도 비교적 간단했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문제풀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소리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경기영재학교를 쓰니까 경기영재학교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은 사실 어디 학교나 다 똑같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나 한과영이나 공통이나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원에서는 보통 반을 나누잖아요. 원래 반을 나누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과영 대비하는 사람이니까 설곽반을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경기 영재고만의 유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대전 영재고 공통 문항에 대한 유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항을 보면은 유형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수학 문제일 뿐이거든요. 다만 문해력 부분이 조금 더 있냐 없냐 그 차이로 보셔야지 간혹 가다가 이 문제는 되게 경기 영재고스럽다 이 문제는 한과영스럽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영재고 기출문제 한 번씩은 꼭 풀어보십시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해결 대회에서 ABC가 좀 이름 좀 지어주지. 최종 3인으로 선정되어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 결승전에는 여러 수학 분야를 평가하고 각 분야마다 1, 2, 3등 알랄랄라 해서 X점, Y점, 2점을 부여한다. 세 학생 ABC의 총점은 각각 25점이랍니다. 오케이. 여기가 총점이 25점. 얘가 제일 많네요. 1등을 좀 여러 번 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4점, 얘가 12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는 1등을 좀 여러 번 했고 얘는 3등을 여러 번 했겠네.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야에서는 학생 B가 1등을 했다. 야, 이거 시험이 여러 수학 분야인데 수학 분야가 몇 개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근데 통계 분야에서는 B가 1등을 했다. 자, 그러면은 저희 A와 B와 C를 이렇게 표시하고 예를 들어 통계 분야. 자, 통계 분야에서는 얘가 확실하게 획득한 점수는 25점이에요. 가 아니라 X점이에요. 그죠? 자, X점을 확보했다. 그랬는데 마지막 총점이 얘가 25점, 14점, 12점. 자, 25점, 14점, 12점이면은 결국에 총 합이 몇이 됩니까? 51점이 되겠죠.
자, 근데 통계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결국에 점수는 x 더하기 y 플러스 2점씩 확보가 되는데 여러분 51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3 곱하기 17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야, 분야가 한 개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B가 1등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라? 여기군요.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결국에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될 수 있는 거는 3 아니면은 17이 되는데 여러분 3이 되겠습니까? x하고 y는 자연수라며. 그러면은 결국에 x 더하기 y는 뭐밖에 안 돼요, 여러분? 2점, 17점, 15점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x, y로 가능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정리해주면 x가 y보다 크다며. 자, 그러면은 8, 7, 9, 6, 15, 11, 4, 12, 3 이렇게 있겠어요. 총 5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점이 25점이라고 했는데 8 될까요, 여러분? 야, B가 여기에서 1등을 했어요. 얘가 1등이야. 그리고 지금 분야는 총, 세 분야예요, 세 분야. 야, 그러면은 A가 가장 크게 우리가 값을 배치해봐야 8, 8, 7이죠. 자, 8 더하기 8 더하기 7 몇 점? 23점.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은 9로 배치했을 때는 9 더하기 9 더하기 6 몇 점? 24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되네요. 얘는 25점이 나오고 11 같은 경우에는 11 더하기 11하고 3인데 4하고 2니까 안 됩니다. 12,3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x하고 y는 1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억에서 x하고 y, x는 10, y는 5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표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x는 10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0 더하기 10 더하기 5니까 얘는 5점이고 얘는 2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 얘는 10점, 10점. 맞아요? 자, 그러면은 10이랑 어떻게 배치해야지 14가 만들어지냐? 2점, 2점이죠. 나머지 5점, 5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 학생의 등수별 횟수. A는 1등을 몇 번 한 거야? 2번, 2등 1번. B는 1등 1번, 3등 2번. C는 3등 1번, 2등 2번 한 거죠. 여러분들은 B가 되고 싶습니까? C가 되고 싶습니까? 뭔가 2등을 2번 하고 3등을 1번 하고 1등 1번 하고 다 꼴찌하고 어느 게 낫죠? A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에 의거해서 A, B, C 중 누가 되고 싶은 건지 서술을 하여라.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점점 문해력으로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막 유명해지고 요즘에 스타 강사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형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현우진 선생님이죠? 아마 현우진 선생님은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텐데 근데 현우진 선생님 맨날 이제
그 옛날에 한번 뭐 실수하신 적 있었잖아요. 그 극한 상승가 뭐 하다가. 근데 사실 그 설명이 뭐 수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아도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그만한 설명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학적 개념을 필요로 한 것도 맞지만 사실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뭐 저희가 뭐 인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사방에서 물어뜯는 걸 보니까 역시 이제 구멍가게에서 몰래 하는 게 낫지 않나. 가끔 좀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맨날 출근길에 그 현희진 선생님 집이 보이거든요. 그 성수대교 이렇게 건너면은 이렇게 한 200억짜리 집 이렇게 보이는데 부럽긴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경기영재고가 좀 독특한 게 다른 학교보다 이 학교만 좀 그런데 그 약간 함수 노가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사법 문항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좋은 문항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거 노가다 해가지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이 그냥 좀 물어보는 문항인데 사실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함수 노가다고 뭐 좀 좋게 얘기하면은 뭐 기본 개념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히 뭐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갈 건데 자, 좌표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점 0,0 A, B, C, D를 지나는 포물선을 나타내는 이차 함수를 L2차 함수라고 한다. 루저스인가요? 자,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는 0,0, 1,1, 2,0을 지나므로 얘는 L2차 함수이다. 야, 그러면은 우리 저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야, 애초에 홀수 포인트를 지나는다는 게 홀수점을 지나고 야,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뭐예요? 꼭지점이 포함이 돼 있고 대칭인 하나가 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존재하면 항상 얘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꼭지점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에 걸쳐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인 거. 뭐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 0,0을 기준으로 물론 있는지 없는지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볼 건데 기억을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폭이 같대요, 여러분. 폭이 같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프의 개형. 사실 이게 곡률이 같다라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폭이 같으려면은 1차항이 여기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폭이 같으려면은 x제곱이나 마이너스 x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이거나 맞습니까? 아니면은 y는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경우겠죠. 자, 근데 여러분 0,0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럼 b가 뭐야? a 제곱이고 여기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케이스 따져서 계산을 노가다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0,0을 지나는 거는 확정이니까 그러면은 얘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가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뭐를 지날 때 뭐 예를 들어 x가 1일 때를 보시면은 요 값이 뭐예요? 2a-1이고 x가 2일 때는 몇입니까? 4a-4고 x가 3일 때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6a인가요? 그러면은 6a 마이너스 9가 되잖아요. 야, 그러면은 결국에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두 개가 뭐가 돼야 돼? 범위가 0부터 3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 뭐 여기 생각을 해보면은 야, 만일에 2a-1이 뭐 정수일 때 그냥 얘는 노가다 해주시는 게 간단합니다. 네, 노가다 해주시면은 여기가 0, 1, 2, 3일 때를 보시면은 a의 값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2분의 1과 2분의 3과 2일 때겠죠?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이면은 뭐 여기에선 마이너스 2가 되고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1일 때는 돼요? 1일 때 어라? 되네? 왜냐하면 요때 하면은 0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은 1일 때 되고 그 다음 2분의 3일 때 대입해주면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버리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서 3개가 생겨버리니까 안 되고 그 다음 2일 때도 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8, 4 안 되죠? 12, 3 되네요? 오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정수일 때도 있죠? 맞아요? 야, 근데 얘네 두 개가 정수일 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 2, 3 고려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2분의 3배 한 거니까 뭐 바로 1하고 3은 안 되겠고 0일 때를 보시면은 a가 1일 때인데 겹치니까 뭐 요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몇입니까? 4a-4가 2일 때는 a가 2분의 3일 때인데 그럼 요때도 안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에 요때는 1과 2일 때밖에 안 되고 그 다음 경우 요거일 때도 여러분들이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총 개수가 5개가 나올 겁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은 기억이 아닌 포물선 중에 축이 x는 1인 모든 L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여라. 자, 얘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뿔마 1이 아닐 때 근데 얘는 생각해 보니까 0,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 2일 때, 3 대입해서 노가다 해주시면은 총 정답이 4개가 나올 겁니다.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노가다 문제입니다. 간혹 가다가 경기용제고가 2025년에도 이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좀 노가다 문항을 그것도 같은 형식의 문제를 꽤 많이 내는 거 보면은 이러한 좀 노가다성 대입해가지고 조건 따지는 거 이런 게 올해도 나올지 않을까. 만일에 경기영재고에 안 나오더라도 이제 공통 영역 그쪽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랑 한과형에는 이런 문항이 안 나오고요. 공통 아니면은 경기.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문항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업체에서 판매하는 감자칩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이제 높이가 20인 원기둥 모양의 용기에 담겨 있다. 이 업체는 감자칩 용기를 3개 또는 4개씩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이 2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같이 이제 폭이 이렇게 20이고 이렇게 원기둥을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원기둥이 3개 있는데 이 문제는 4개의 감자칩 용기를 묶음 포장했을 때 네, 밑면에 배치해 이렇게 했을 때 뭐 구하여라. 자, 조건을 보시면은 종이띠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방법으로 밑면을 배치한다. 얘들아, 종이띠에서 아까 요거 높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다른 말로 폭. 얘가 지금 20이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가의 조건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원을 4개를 배치하되 감싸고 있는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된다. 요 얘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 높이가 20으로 유지가 돼 있는 거면은 원을 4개를 감싸고 있는 그 둘레의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냐? 그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경우가 2가지가 나오겠어요. 경우 1과 경우 2가 있는데, 경우 1은 뭐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겠죠. 즉,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를 감쌀 때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반지름의 길이가 동일할 때 이때 접선의 길이는 여러분들 뭐와 같아요? 원의 중심과의 거리 얘와 같고, 즉 얘는 길이가 몇인 거예요? 1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여기의 길이가 10이고 여기의 길이가 10이고 여기의 길이가 10이고 여기의 길이가 10이 되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싸고 있는 경우는 결국에 얘네들을 전부 요 중심각, 요 중심각, 요 중심각, 요 중심각을 합치면은 몇 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요 90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서술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외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접한 상황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밀어도 결국에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요때 삥 둘러친 반지름이 5니까 호의 길이, 여기의 길이는 10파이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 40이 돼서 그러면은 종이띠의 넓이, 높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200파이 플러스 몇이 됩니까? 800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다 그릴까요? 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이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리면은 좀 애매하다.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여기 요렇게 접해지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여기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인데,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심각 해봐야 합쳐주면은 360도가 되기 때문에 몇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10파이는 고정인데 뭐의 길이가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의 길이. 즉 얘가 여기하고 동일, 여기하고 동일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조금 틀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레의 길이가 오히려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일 때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의 길이가 몇이 나와요? 10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90도를 그었을 때, 아, 야, 내가 여기에서도 원의 중심, 여기에서도 원의 중심.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가 10, 10, 10, 90도, 여기 60도, 여기는 5루트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때는 5루트 3에 곱하기 2니까 10루트 3이 되고 그러므로 이때의 정답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파이 더하기 10 더하기 20 루트 3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40이랑 10 더하기 20 루트 3 비교해 봅시다. 루트 3이 대충 몇이죠? 1.7 블라블라고 34점 블라블라니까 얘는 44점 블라블라. 야, 그러면은 얘는 40인데 얘는 44점 블라블라야. 경우 원의 길이가 조금 더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종이띠의 넓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딱 경우 1만 해주시면 안 돼요. 경우 2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을 보시면은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S의 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밑면 배치도에서 종이띠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가 최소가 되도록 밑면을 배치한다. 오호라. 야, 그러면은 경우 1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전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또 고정이냐면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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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중심각이 360도잖아 합쳐서. 그러면은 결국에 넓이가 25파이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고정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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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고정입니다. 왜냐? 길이가 10 반지름이 5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는 50의 4배니까 200이 고정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놈 얘가 넓이가 어떻게 되냐인데 자 그러면 우리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주고 여기를 10 여기를 10이라고 해주면 얘는 몇이에요? 20 사인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0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사인 세타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를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은 사실 이것도 중학교 수학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돌고 돌아서 설명을 할 텐데 내가 여기에서 딱 중심을 그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뭐보다 커요, 여러분? 20보다 무조건 크죠? 그 다음에 여기의 값도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의 값도 2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좀 구해주시면은 내가 여기 90도 그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뭐예요, 여러분? 10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현재 20 사인 2분의 세타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러분? 원과 원 중심 요 거리 뭐보다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는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20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도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사인 2분의 세타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코사인 2분의 세타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세타는 결국에
60도와 몇 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도 사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죠?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써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너무 중학교 수학을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때는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때의 최소값 얘는 사인 세타가 그 뭐시기일 때야? 2분의 1일 때잖아요. 그러므로 결국에 얘는 25파이 더하기 210이 결국에 만족하는 여기 뭐시기예요?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나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사인 60을 더해주시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몇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해주면은 20이 아니라 여러분 100이잖아요. 계산 실수할 뻔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 대입해 주시면 50 루트 3 더하기 200 이 친구가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사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 엄밀하게 서술해야 되냐가 살짝 애매한데 왜냐하면 사실 중등수학을 이거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중등수학을 벗어나요. 이게 왜 이등변인지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이 외접하는 게 아니라 좀 벌어졌을 때 물론 그것까지 서술을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뭐 당연히 원이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은 뭐 길이가 더 커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원래 증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에 사실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경우 2 같은 거는 그냥 뭐 이루는 각이 60도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인 마름모가 있을 때 이 마름모의 넓이가 언제가 최소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여기 나오는 50 루트 3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6번이 나오는데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그려진 충분한 종이가 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 x, y를 찾고 그 위에 검은색 돌을 올리려고 한다. x하고 y가 모두 자연수이고 x의 값은 2 이상 20 이하다. 자, y는 x의 배수고 x 4승의 약수다. 간단합니다. 자, 다가 좀 결정적인데 y를 저희가 ax라고 해주시면은 a는 x 3승의 약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좁혀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x가 2일 때 2, 4, 8, 16 자, 2로 나누었을 때 얘는 1, 2, 4, 8인데 얘는 모두 x 3승 즉 8의 약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게 2부터 20까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요 2부터 요거면은 8의 약수. 8의 약수? 뭐예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개수. 플러스 그 다음 뭐? x가
3일 때 27의 약수, 개수. 얘를 우리가 고급진 용어로 써주면 시그마 x가 2부터 몇 가지? 20까지 타우 x 3승의 값을 구하여라.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노가다 해주셔야 돼요. 그냥 뭐 2부터 20까지 대입해서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x가 예를 들어서 p일 때, 즉 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p 3승의 약수의 개수는 항상 몇 개예요? 4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pq일 때도 있죠. 자, 얘도 무조건 몇 개예요, 여러분? p 제곱 q 제곱이고 3승 3승이고 얘는 4 곱하기 4가 되니까 16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x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 p 제곱 q일 때 자, 그러면은 얘는 p의 6승 곱하기 q의 3승이 되고 7 곱하기 4가 되니까 28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p 3승 곱하기 q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p가 2고 q가 3이면은 얘는 20보다 커버리거든. 자, 그러면은 x는 p 곱하기 q 곱하기 r까지는 가능하겠다. 2, 3, 5. 어라?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르실 때는 뭐 이렇게 꼴을 나눠서 x가 p일 때는 총 몇 개 있습니까? 2, 3, 5, 7 뭐 블라블라 세주시고 요거 세주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정답이 217개가 나올 겁니다. 정수로 문제였죠, 정수로? 여러분들이 그 타우하고 타우 n, 시그마 n, 파이 n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적법적 함수라고 해서 이제 곱산술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합, 원래 이제 메비우스 함수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타우 n, 시그마 n, 파이 n. 파이 n이 뭐예요, 여러분? n 이하의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 시그마 n은 n의 양의 약수의 개수의 합. 타우 n은 약수의 개수. 이러한 곱산술 함수에 대한 개념은 좀 숙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정말 끔찍한 문제인데 이것도 좀 노가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번 같은 거는 사실 진짜 노골적인 뭔가 수학적인 걸 물어보기보다는 진짜 여기가 문해력 테스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문제를 풀면서 되게 웃겼었는데 진짜 문해력입니다. 자, 경과기는 여름이 되면은 불쾌감과 교실 환경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했다. 온도, 상대 습도, 학생 밀도 뭐 이렇게 정리했고 쾌적, 보통, 불쾌 3단계로 정하고 그때의 불쾌감 정도를 결정하였다. 잠깐 목이 말라서. 자, 그래서 온도, 상대 습도, 학생 밀도, 불쾌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검색을 통해 온도와 상대 습도를 알았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 온도, 상대 습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고 아까는 그냥 지 느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특이한데 표 1과 표 2를 통해서 얻은 체감 온도 T와 학생 밀도 D 즉 Y는 A 곱하기 T 플러스 B 곱하기 D 플러스 C라고 나와 있습니다. T가 체감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아니라 체감이에요. D는 밀도,
자, 그 다음에 불쾌감 지수에 따른 불쾌감 정도를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 조건을 한번 잘 써보면은 저희가 24도일 때 상대 습도 이건데 체감 온도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해력 테스트라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24도에서 상대 습도가 50이랑 40일 때는 지금 뭐인 거예요, 여러분? 둘 다 24입니다. 그러면 24A와 24A 놓고 지금 총 5개니까 문제를 왜 이렇게 좀 독특하죠,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28, 60이면 32A 그 다음에 30, 60이면은 36A 그 다음에 32, 50일 때는 36A입니다. 정말 문제가 특이해요. 국어 문제입니다. 자, 밀도 0.3 그럼 0.3B 0.4B 0.3B 0.2B 0.3B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인데 쾌보보보불이에요. 쾌보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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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보보불. 자, 그럼 얘는 1.5보다 작고 얘는 2.5보다 크거나 같고 요 중간에 있는 값은 1.5와 2.5 사이다. 그러니까 문항 자체에 되게 길게 설명이 나와 있었지만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다? 요 식인 거예요. 앞에 모든 긴 문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게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자, 불쾌감 지수에서 두 상수 A하고 B의 부호를 정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근거를 서술하시오. 자, 뭐를 볼까? 36A 더하기 0.2B와 36A 더하기 0.3B를 보니까 B를 조금 더했는데 값이 커졌어. 그러면은 결국에 요거를 토대로 했을 때 B는 0보다 크구나. 그 다음 얘도 세 번째 거하고 다섯 번째 거를 비교하면은 4A를 더했는데 커졌어. 그러므로 A도 0보다 크구나. 자, 니은. 자, 그래서 A하고 B는 0보다 크다가 정답이고 B는 5이고 C는 마이너스 2.5일 때 10A의 값. 이거 진짜 근데 좀 계산이 심하죠, 여러분. 이 B에다가 이제 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1.5예요. 그러면 24A 빼기 뭐 2.5의 값은 뭐보다 작은 겁니까, 여러분? 문제를 왜 이렇게 낼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뭐 뜻이 있는 거겠죠. 학생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2.5를 더해주면 5가 되고 1.5니까 3.5가 36A인 거고 네, 뭐 나머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A의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릴 수 있겠죠? 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A가 0.1이 나옵니다.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A의 값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가 0.1t 더하기 이 B가 몇이었어? 5d 빼기 2.5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요 값을 대입해서 여기에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 넣으셔도 네,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문해력. 긴 문장을 읽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냐? 그거에 좀 대표적인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 문제였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자, 8번을 보시면은 영재는 좌표 평면 위에 세 원, C1, C2, C3와 세 원의 둘레 위를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A, B, C, D를 관찰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 C1, C2, C3 외접, C2, C3는 만나지 않고 직각삼각형의 꼭지점.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요 다의 조건이 다소 좀 중요한데, 자, A는 D와 만나고, 야, 외접이라며. B는 C와 만난다. 또한 점 A와 D가 만날 때 B와 C와 만나는 순간이 있다래요. 요게 좀 중요한 멘트입니다. A와 D가 만날 때 B와 C가 동시에 만난다. 막 물리 공부하신 분들은 막 각속도 생각나죠? MR 오메가 제곱. 자, C1, C2, C3의 반지름의 길이가 5, 4, 3일 때 네 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 S의 넓이 구해야 돼. 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친절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원을 줬고 문제를 보시면은 가능한 세원의 위치 관계 중 하나를 그림에 나타내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 그림을 기반으로 최대 넓이를 구하여라. 아, 이런 경우가 워낙 많고 식이 복잡해지는데 문제에서 힌트를 친절하게 줬습니다. 즉 C1에 원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예요. 즉 반지름이 5인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를 C1이라고 하자. 자, C2의 반지름이 4인데 세원의 중심은 한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이래. 그럼 제일 쉽게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원이 될 때랑 이렇게 원이 될 때겠죠. 맞습니까? 즉 말 그대로 여기가 0,5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를 A하고 D가 만나는데 D가 C2? 그러면은 여기를 C2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를 C2라고 하고 여기를 C3라고 해주면 C3의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5, 8, 여기는 11, 여기는 9, 여기는 1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냈을 때 이게 정답이네요? 여러분 이게 기억의 정답입니다. 뭐 가능한 값을 이렇게 뭐 나타내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됐을 때 원의 중심들을 이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므로 네, 정답이 이렇게 된다. 자, 니은을 보시면은 다각형 S가 삼각형인 경우? 야, 4점 A, B, C, D인데 어떻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 얘기는 다의 힌트가 있습니다. A가 D와 만나고 B와 C가 만난다. 즉 A랑 D가 같은 점이거나 B가 C랑 같은 점일 때, 즉 A랑 D랑 같을 때는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A와 D가 같을 때, 아니 B하고 C가 같을 때, 즉 삼각형 A, C, D를 물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A와 D가 만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B와 C와 만나는 순간이 있다. 야, 그러면은 A하고 D가 만날 때? 야, 그럼 여기에서 A하고 D가 만날 때 여기에서 B하고 C가 만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 0,5와 몇? 5,0을 뭘로 놓자? 출발점으로 놓자. 자, 그러면은 내가 얘네를 출발점으로 놓으면은 A 어디 갔어? A는 시계 요 반대 방향. 시계가 어떻게 가지? 요렇게 가니까 얘는 요렇게 가고
B도 요렇게 가고. 다만 D하고 C는 지금 어떻게 가요? 요렇게. 얘도 요렇게 가나?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는 이렇게 안 가죠?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자,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 ABC일 때와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CD일 때. 즉, ABC라는 건 뭐예요? A와 D가 같아질 때. 야, 그러면 A하고 D가 같아질 때인데 같은 속력이라며. 근데 얘는 둘레가 10파이야. 얘는 둘레가 반지름 몇이었냐? 3, 6파이야.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8파이야. 그러면 언제 만나냐라고 했을 때, A하고 D가 만나는 순간은 10파이와 6파이의 최소 공배수. 언제? 30파이, 60파이, 90파이, 120파이, 블라블라가 될 때겠죠. 즉, 우리가 한 바퀴를 돌 때 30파이, 30파이를 한 바퀴? 아니면 요거를 10초라고 해봅시다. 한번 초당 파이라고 해봅시다. 초당 파이. 즉 얘는 30초가 흘렀을 때, 60초가 흘렀을 때, 90초가 흘렀을 때, 120초가 흘렀을 때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A하고 B의 간격은 항상 유지되잖아. 그러면 A하고 D하고 같아지는 순간에 B는 여기에 있어. 그럼 삼각형이 A, B. 그러면은 C가 어디가 될 거냐인데, 야, 30초가 흘렀을 때 30파이 기준으로 8파이를 빼주면은 몇 파이가 남죠, 여러분? 6파이가 남습니다. 60파이를 8파이로 8로 나누은 나머지가 몇이 나와요? 4파이. 얘는 몇이 나와? 98 나눠주면은 2파이. 120파이는 딱 만나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6파이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파이하고 4파이하고 2파이 순간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했을 때 4파인 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 여기가 되겠죠. 즉 어디가 될 때? 요 나머지 C의 위치가 13,0이 될 때구나.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흐르는데 얘는 6파이야.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4파이만큼 가고 여기에서 2파이만큼 가야 돼. 그러면은 요 지점이 될 때겠네요. 맞습니까? 즉, 요 지점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몇 콤마 몇일 때니 얘들아? 9 콤마 마이너스 4일 때겠죠. 자, 그 다음에 90초 2파이가 흘렀을 때는 여기 몇입니까? 9 콤마 4일 때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 넓이를 구해주는 거는 결국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멀리 있냐를 기준점으로 따져주시면 돼요. 어디가 멀리 있냐? 야,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기 45도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얘도 45도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은 여기의 높이하고 여기의 높이가 최대일 때니까 요 세 점 중에서는 그러면은 뭐가 없어져? 9 콤마 마이너스 4는 없어지고 13 콤마 0과 9 콤마 4일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길이 몇이에요? 5루트 2가 되고, 자, 여기의 길이는 저희가 생각을 해주면 여기가 8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이 돼요?
4루트 2가 되겠죠. 아,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삼각형의 최대의 넓이는 몇이 나오냐?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4루트 2가 나오므로 20이 나온다. 아, 그래서 삼각형 ABC로 만들어질 때는 넓이의 최대값이 몇이 나온다? 20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면 망합니다. 왜 망하냐? AC, D일 때도 있잖아. 야, 여기일 때도 있잖아. 여기 B하고 C가 같을 때 그러면 A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을 해서 따져주시면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넓이의 최대값은 결국에 요 값 2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서술해 주시면 돼요. 다각형 S가 삼각형인 모든 경우. 근데 참고로 요 9,-4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 일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삼각형으로 표현을 안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때하고 요때만 이렇게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넓이 20이다. 그리고 ACD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지치네요, 여러분. 8번까지 한번 달려봤는데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경기영재고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뭐 추론 같은 부분, 좀 이따가 다룰 추론의 부분은 정말 지문이 길고 어렵고 배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재성 검사 1이죠. 이 영재성 검사 1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어느 정도 경시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사실 못 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풀었던 게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거저 주는 문제도 있었고 약간 난이도를 따지기보다 좀 꼼꼼함을 따지는 문제가 꽤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 꼼꼼함이라는 것도 사실 지나친 경우의 수의 카운팅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아이디어적인 꼼꼼함? 뭔가 아이디어의 발상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빈틈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러한 꼼꼼함을 요구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이 이렇게 둘레 삥 쳤을 때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 발상적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꼼꼼함만 유지하면은 영재성 검사 1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부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게 수업 시간에 진행할 추론 영역에 거기에서 조금 힘을 뭐 모든 문제 중을 다 푸는 건 아니어도 한 문제라도 확실히 풀고 여기에서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합격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낮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영재성 검사 1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잠깐만 쉬었다가 영재성 검사 2 추론 영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